안녕하세요. 한국체육학회 88올림픽 기념학술대회를 기념하여 골라보는 체육명사 특강 101인 101강에 참여하게 된 광주대학교 김지혁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특강 주제는요, 우리 모두를 위한 체육 스포츠 환경 만들기입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저는 대한체육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서 스포츠 인권 그리고 스포츠 윤리 관련한 전문 인력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광주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요. 스포츠 인권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전국대회 일주일 전 선수들이 훈련에 몰두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팀의 분위기가 아주 산만합니다. 이때 팀의 코치를 맡고 있는 한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곧 상급 학교로 진학도 시켜야 되는데 학생들의 정신력이 좀 해이해진 것 같은데 기합 한번 주고 빠따 한번 칠까? 이런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이 선생님을 잠재적 가해자로 생각해도 될까요? 그런데 친구 A가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 선수들이 해이해졌을 때는 빠따 한번 주는 게 최고지. 야, 우리 운동할 때 생각 안 나? 야, 빠따 여기 있다. 한번 시원하게 한번 치고 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잠재적 가해자가 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던 친구 B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력은 허용될 수 없어. 기합과 체벌이 교육적 도구로 활용될 수 없는 거야. 절대 안 돼. 더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함께 고민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잠재적 가해자가 될 확률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특강을 준비한 내용은요, 우리 모두는요, 잠재적으로 인권적인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전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완벽하게 선하지도 않고 완전하게 악하지도 않은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강의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께 친구 B가 되어주면서 시작을 하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특강이 마치고 나서 이 교육이 마치고 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 B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날 스포츠계의 어떤 비윤리적인 문제들, 비인권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공하는 스포츠, 우리가 매일마다 접속하는 어떠한 다음 네이버, 구글 이런 검색창에 우리가 전공하고 있는 스포츠를 검색하면 어떠한 영상 검색어가 나올까요? 저는 예상컨대 뭐 열정, 희망, 땀, 노력,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승리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요, 어떠한 영상 검색어가 노출되냐? 바로 폭력, 성폭력, 성희롱, 승부조작, 도핑, 음주운전 이런 것들이 상위 랭킹에서 스포츠와 연관된 검색어로 노출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스포츠계에 이러한 비윤리적인 문제들, 비인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인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권, 인권이 과연 뭘까요?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인간의 타고난 권리로 모든 개인이 인간 존재의 보편적 가치로서 동등하게 갖는 불가항의 권리를 바로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혹시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을까요? 강아지에게, 고양이에게 동물권이 있을까요? 입니다. 사람에게 인권이 있듯이 동물에게도 동물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동물권의 시작입니다.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나요? 네, 지구의 생명체로서 그들에게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즉, 동물권이란 뭐냐 하면 동물도 생명으로서
고통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개념입니다. 자, 제가 왜 동물권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요. 자, 과거에는 동물권이 보장되는 사회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동물은 단지 농사를 대신하거나 혹은 어, 곡식이 떨어져서 혹은 인간이 고기를 섭취해야 될 때 동물을 식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키워왔던 거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시대가 바뀌었고 동물도 충분히 하나의 생명으로서 동물권을 보장받는 권리가 생겨났습니다. 자, 동물도 동물권이 보장되는 이러한 사회에서 인간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말도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스포츠에는 인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포츠에는 분명히 인권이 있습니다. 자, 스포츠는 신체를 이용해 나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인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포츠를 배우고 즐기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성폭력은 절대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스포츠 인권인데요. 스포츠계에서는요, 폭력 문제와 성폭력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폭력 문제에 대한 기사거리 좀 살펴보면요. 코치가 야구 배트로 수십 대 때리는 행위들, 뺨 때리고 성추행하고 초중고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기사들, 그리고 성적 지상주의와 운동부의 폭력 구조를 다룬 기사들, 이런 기사들이 수없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때리면 좋아지나? 조사를 해봤습니다. 신체 폭력 후 선수의 운동 수행 능력 향상 효과에 대한 인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매우 그렇다가 50%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바로 지도자가 했고요. 보통이다. 지도자 학부모 거의 뭐 유사한 어떤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학생 선수의 감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 1년 신체 폭력 경험 후 감정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인격적인 모욕감으로 당장 운동을 그만두고 싶었다가 41.7%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지도자가 아무리 학생 선수가 조금 더 좋은 경기력으로 혹은 어떤 삶 속에서 조금 더 완성된 인간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체벌 행위를 했다 한들 결국 받아들이는 피해 학생의 감정은요, 오히려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기보다는 인격적인 모욕감으로 당장 운동을 그만두고 싶거나 당장 운동을 그만둘 정도는 아니지만 운동이 싫어졌다 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뭐 체벌이나 폭력이냐라는 문제를 떠나서 결국 체벌 그 자체도 절대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문제를 좀 잠시 이야기해 볼 텐데요. 폭력의 하나로 볼 수 있죠. 스포츠계의 성폭력 문제, 원인과 대책,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학교 운동부 성폭행 사건들, 성폭력으로 선수를 장악하거나 성의 노예가 된 운동기계라는 제목으로 성폭력 문제를 굉장히 뜨겁게 다루고 있는 기사의 어떤 제목들입니다. 자, 성폭력은요, 결국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결국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스스로 결정한 권리를 의미하고요. 따라서 동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어떤 모든 성적인 언동은 성폭력에 해당됨을 의미합니다. 결국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성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성 간의 문제, 이성 간의 어떠한 성과 관련된 문제로 해서 뭐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한 반면에 최근에는 동성끼리의 어떤 성폭력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지도자와 혹은 선수, 학생과의 어떠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것 반면에 최근에는 선후배 혹은 동료 간의 어떤 성폭력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여기서 뭐를 침해했냐라는 거면 결국 성적 자기결정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스킨십을 하거나 어, 예를 들어서 성적인 관련된 행위를 했다라는 점에서 성폭력의 어떤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결국 이 폭력과 성폭력, 스포츠계의 어떤 비이상적, 비정상적 구조로서 나타나는 굉장히 비인권적인 상황입니다. 자, 지금 잠시 폭력과 성폭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과연 이러한 문제들, 스포츠계에서 비윤리적인 문제들, 비인권적인 문제들,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 선수, 혹은 어, 관련 기관, 협회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감수성이라고 하면요,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받아들이고 그걸 느끼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거나 혹은 밤이 되면 감수성이 더 깊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음악을 듣거나 뭐 예술 활동을 하면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이 인권 감수성이라는 이 문장을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권 감수성이라는 건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해서 아주 매우 작은 요소에도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적용하면서 그것을 고려하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뭐냐 하면, 내가 일상생활하는 모든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어떠한 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봐왔던 어떠한 체육계의 구조적 문화지만 다시 좀 돌이켜보고 다시 조금 더 예민하고 다시 좀 인권의 눈으로 다시 좀 해석하는 어떠한 그러한 시각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스포츠 만들기란 주제로 오늘 강의를 이어가는데요. 요즘 체육계의 미투, 뭐 전반적인 사회에서 미투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체육계에서도 이와 관련된 미투 운동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미투보다 더 먼저 선행돼야 되고 더 먼저 중요한 게 바로 위드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냐 하면 함께하는 위드유가 있어야 용기 낼 수 있는 미투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위드유가 뭐냐? 방관자가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 주변에서 내 동료가 인권 침해와 관련된 혹은 비윤리적인 비인권적인 어떠한 문제들로 굉장히 고통받고 굉장히 피해를 받고 있다면 거기서 외면하지 말고 방관자가 되지 말고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하지만 혹은 대신 신고를 해주는 그 선수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그 지도자의 애환을 외면하지 않는 같은 동료로서 위두유의 개념이 우리 스포츠에 안착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하는 위두유가 있어야 용기 낼 수 있는 미투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인권이나 폭력, 성폭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못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즐기는 스포츠는 우리 모두가 즐거워야 된다는 점입니다. 즐거워야 스포츠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즐겁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자세부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바뀌는 건 없습니다. 단지 내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내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나의 변화가 주변의 변화가 되고 주변의 변화가
스포츠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 하에 우리 모두가 위두유를 실천하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체육 스포츠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